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코리아 ENG의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에서 실감 음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실감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 대부분의 실감 음향은 보통 VR이나 AR 같은 그런 이제 그 개인 디바이스에서의 것들을 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논의가 되었는데요. 요즘 좀 생소하실 공연에서의 실감 음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어떤 그 기술적인 그 솔루션들과 적용 방식, 그리고 사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 그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음향을 공연의 사운드에 적용하는 목표를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보다 선명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연장에 있는 관객들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전달을 받을 때, 그 무대 위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 이런 뮤지컬이면 배우이건 아니면 가수이건 그 사람의 위치, 그리고 연주하는 그 악기의 위치들을 조금 더 실제감 있게 전달을 받아서 마치 음향 시스템이 아닌 실제 무대에 그 위치의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정의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간감입니다. 공연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그 소리의 전달들은 일방적으로 전면에서만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소리의 전달을 360도 방향에서 이룸으로써 그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공연장에서 실제 비주얼뿐만이 아니고 마치 어떠한 가상의 공간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간감들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온라인 공연에서 실제 공연과 같은 공간감과 현장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자료보다는 뒤에 잠깐 이야기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VR이나 AR과 공연장에서 실감 음향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AR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폰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HMD 디스플레이 옆에 붙은 작은 스피커를 통해서 귀와 가까이 또는 귀에 붙여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의 모양, 귀의 모양과 같은 그러한 그 변수들을 적용을 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만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공간감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AR, VR에서의 소리의 전달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귀에 직접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장에 운집한 관객들에게 소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는 공연장에서도 개인의 관객들이 헤드폰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전달받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 일체감과 유대감 같은 그런 공연장 안에서 관객들끼리 느끼는 소통들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객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방향에서, 즉 관객석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마치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영화관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그러한 전달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는 그 기본적으로 360도 방향의 벽면이나 천정에 다수의 스피커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의 특성에 영향을 또 받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시스템 안에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센터 스피커라는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공연장에서의 음향 시스템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아까 보신 것처럼 좌우측으로 스피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좌측의 스피커는 주로 좌측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그리고 우측의 스피커는 우측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소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점을 무대에 예를 들어 뮤지컬에서 배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관객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관객이 그 무대 위에 있는 연기자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배우가 아닌 이 스피커가 있는 위치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공연장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정의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상일치와 정의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현실감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뮤지컬 공연 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센터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가 주로 대부분의 대사들을 처리를 함으로써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대 방향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효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우리가 그 음악이나 또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어폰 헤드폰을 쓰거나 또는 그 컴퓨터 앞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때 보편적으로 음원을 스테레오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은 스테레오 이미지, 즉 소리를 스테레오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소리를 스테레오로 듣기 위해서는 좌우 스피커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음량이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는데, 공연장의 특성상 그렇게 좌우의 스피커의 소리가 비슷하게 되기도 어렵거니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부터 어느 한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한쪽 스피커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시간의 차이가 소리의 크기의 차이로 치환이 되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느끼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소리가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장의 그 음향 시스템과 음향의 전달은 사실상 무대를 중심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소리의 입체감이나 공간감, 정의감을 전달하는 데는 항상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실감음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대 객석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에 수평 방향으로 360도, 그리고 천정에 이렇게 스피커들을 다수 설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공연장 또는 공연 공간에서 실감음향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진행했었던 그 미디어 퍼포먼스의 예인데요. 이렇게 그 당시에 각 객석을 중심으로 후면과 측면, 그 다음에 전면으로 다수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천정에도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소리의 공간감들을 전달하도록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스피커들을 최소한 3개 단위로 구성을 해서 그 스피커 3개 사이에 레벨을 조정을 해서 가상의 음원을 만드는 그런 방식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VBAP이라고 또 얘기하고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피커가 놓이게 되면 이 스피커들 사이에서 소리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공간상에서 마치 어떠한 특정한 소리의 음원이 위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감음향의 공연장 전달 과정에는 필수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감음향 프로세서입니다. 이 실감음향 프로세서는 음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해서, 즉 그 음원의 위치감을 해석해서 아까 보여드린 공연장의 360도 방향에 있는 스피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으로 따지면 일종의 서라운드 프로세서 같은 역할인데요. 좀 다르다라고 하면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소리의 인풋, 즉
세종문화회관급의 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뮤지컬의 경우에는 적게는 70 채널에서부터 많게는 100 채널 이상의 소리의 음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믹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한 소리의 음원들의 각각의 위치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입력과 그 다음에 스피커 숫자만큼의 출력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감음향 프로세서가 이러한 공연 음향의 실감음향화의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P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세서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연구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공연 음향계에서 이러한 공연 음향의 실감 음향화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2, 3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프로세서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감 음향 프로세서, 즉 공연 음향의 실감 음향화의 핵심적인 장비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서들을 사용한 공연의 예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오케스트라 콘서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일반적인 공연과는 달리 대단히 많은 스피커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무대 위에 여러 개의 음원을 배치를 하고 그 음원들이 이 무대 위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위치감을 대신 표현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그 오케스트라의 음원들의 위치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체조 경기장에서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존 윌리엄스의 이제 트리트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유사한 방식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런 대규모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요. 보통은 아까 우리 보여드린 것 같은 어떤 스테레오와 유사한 그런 무대 좌우측의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대에 위치하는 상관없는 그러한 이제 뭉쳐져 있는 소리들을 전달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객석이 가운데에 있거나 측면에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 꽤 높은 정확도로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의 위치, 첼로의 위치, 콘트라베이스의 위치, 목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 실제로 리얼리티가 있는 소리의 위치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방식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에서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대 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음원들을 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음원이 있는 위치, 이게 악기가 되던 그 다음에 사람이 되던 이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의 전달을 화면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객석 여러 곳에서 악기의 위치들을 각각을 꽤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머시브 사운드 프로세서, 실감음향 프로세서에서의 세팅 화면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객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동그라미들이 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기에 마이킹을 해서 받아들인 하나하나의 소스들을 이렇게 위치들을 지정을 해놓게 되면 이것을 관객들은 실제 이 위치에 소리의 위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조정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는 장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라딘이라는 장면인데요. 이 역시도 360도 방향의 이머시브 사운드를 사용을 해서 공연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투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 무대 위의 화면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무대를 위에서 바라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이 무대 앞, 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무대용어로 상수, 하수라고 불리는 무대 위의 위치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4번이라고 써 있는 요 센서는 요거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몸에 부착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부착을 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가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을 트래킹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래킹 하는 과정 안에서 그 무대의 자연스러운 그런 배우의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소리의 움직임들을 동기화돼서 표현하는 만큼 그만큼 객석에 있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소리의 전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제가 동영상을 첨부를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혹시 죄송한데 파워포인트 파일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예, 제가 동영상을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놨었는데요. 네, 잠깐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가음향을 적용한 테마파크의 예입니다. 이곳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테마파크에서 사람이 날아다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게 지금 상부에서 내려다본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본 화면입니다. 즉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앉아 있고 360도의 돔 형태로 스크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경우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에 그 후면에 스피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여수 엑스포 때 한국관 돔에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러한 돔에 맺히는 화면들을 프로젝터로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터로 투사한 화면 뒤에서 직접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면의 그 뒤쪽의 면 중에서 일부를 절개를 해서 그곳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공간 음향들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이 돔 형태의 곡면으로 LED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요. 그 LED 스크린에 보면은 보통은 이제 도트가 RG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걸 4분할을 했을 때 하나의 빈 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 뒤에다가 스피커를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이 LED 스크린을 뚫고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돔의 뒷면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극장의 스크린의 경우에도 우리가 프로젝션, 디지털 영사기를 사용하는 그런 극장들 말고 LED 스크린을 사용하는 극장들의 경우에 그 LED 스크린 뒤쪽에다가 스피커 시스템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스피커가 상부에 배치가 되게 되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상과 사운드가 완벽하게 매치되지 않는 그런 어색함들을 보통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스크린 안쪽에 지금 관객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린 안쪽에 요게 지금 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테마파크의 경우에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소리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영상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공연에 사용한 예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화면은 독일의 크라프트베르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전자음악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3D 영상과 3D 사운드를 함께 하는 공연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뒤에 보시는 이 화면의 경우에 지금 약간 어른어른거리게 보이는 것이 바로 3D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보는 관객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입체 안경을 착용을 하고 공연을 보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데모의 장면인데 이 외에 여건이 되는 다른 해외의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360도 방향의 스피커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입체 음향과 영상을 같이 합해서 마치 이렇게 그 기차가 막 다가오면 실제로 소리로도 함께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제 관객들이 움찔하는 그런 몰입감들을 주게 되는 그러한 공연에서의 적용의 굉장히 상징적인 예들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중국에서 열렸던 그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대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게 오픈된 그런 이제 그 도심 한가운데에 이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스피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실감음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영화에서 서라운드처럼 효과음들이 전후좌우로 소리가 나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실내에서 볼 때 그 소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공연장의 소리의 울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의 울림들을 야외에서는 사실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굉장히 밋밋하고 울림이 있지만 전면의 스피커에서만 전달되는 좀 부자연스러운 울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360도 방향의 스피커 시스템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 오케스트라의 소리도 적절한 크기로 확장을 하지만 그 공연장 공간의 울림들을 그 360도 방향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야외이지만 실제감이 있는 공간의 울림들을 클래식 공연장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잔향 가변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연장 중에 그 울림이 적은 공연장에 충분한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과 같은 울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렇게 야외 환경에서 그런 울림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실제감을 전달할 수 있는 공연에서의 실감음향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2016년도에 5월부터 10월까지 그 매월 마지막 주에 화수목 3일 동안 진행됐던 미디어 파사드 작품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여기 지금 이미 그 프로젝션 매핑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는 그런 이제 그 미디어 파사드의 퍼포먼스가 들어갔던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 공연장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미디어 파사드에 이렇게 16개 포인트의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 객석을 중심으로 해서 실감음향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그때 화면인데요. 이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피커 시스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객석이 나름대로 이 관람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입장을 시켰던 그러한 객석이었고, 이게 당연히 그냥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잔디밭 바깥이나 뒤쪽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게 후면을 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스피커가 객석을 중심으로 360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그 실감음향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사실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또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 뭐냐면, 요 작품은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이 아마 그 덕수궁 미디어 파사드로 검색을 해보면 풀 버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빗소리를 한 20, 30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스피커들에서 재생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객석에 계신 분들이 빗소리가 딱 나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좌우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빗소리처럼 느껴졌던 그런 느낌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 미디어 파사드가 종료되고 나서 그 이 기간 동안에 전문가와 관객들을 대상한 서베이가 있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런 서베이의 결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미디어가 음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건 압도적인 큰 화면, 그 거물을 배경으로 한 그 비주얼이 굉장히 그 큰 영향, 사실 절대적이라고 봤는데 그 안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게 그만큼 긍정적이고 인상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에 구성했던 실감형 시스템의 예입니다. 그 공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가로가 80m, 세로가 130m 되는 공간에 이 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과 그 다음에 화려한 멀티미디어들이 어우러지는 쇼를 매일 저녁 때 진행을 한 약 13분에서 15분 정도 러닝타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 6월 달에 리뉴얼된 작품들에서 저희가 원래는 이 공간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와 그 반대편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로 그냥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로 그 사운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탈 그 10포인트의 스피커 시스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최대한 그 장비와 구성들을 잘 활용을 해서 10개의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스피커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해서 거기에 사운드들을 실제 그 최대한 360도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공간감과 이체감이 느껴지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들도 진행이 됐을 때 사실은 이 테마파크에 있는 직원들도 과연 이 공간에서 그런 이제 소리의 느낌들이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관객들이 훨씬 더 몰입감을 가지고 그 소리의 방향감들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의 위치감과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면 저쪽에 대관람차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그 LED 스크린을 전면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시점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방향에 따라 관객들의 시점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그게 진행들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작품의 예인데요. 그 올해 진행했던 그라운디드라고 하는 그 음악문화재단에서 진행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 연극의 음향을 디자인을 하는 그 디자이너 분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PDF로 변환이 되면서 조금 그 위치들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예. 죄송한데 이거 그 파워포인트 파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USB에 담아서 올게요. 금방 올게요. 다른 거 아니면 제가 일단 그 내용들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림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 조금 깨져서 여기에는 지금 멀쩡하게 나타나는데 네, 여기에는 괜찮네요. 네, 이게 풀스크린으로 하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모노드라마였었고요. 요게 지금 무대인데 이 무대에 보면 요 빨간 원으로 그려진 것이 각각의 스피커의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객석이었지만 객석을 둘러싸여 있는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연극이었기 때문에 연극 안에서 뭐 엄청난 그런 뭐 효과들을 그 리드해서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전직 파일럿이라고 하는 배우의 특수한 상황들을 이런 사운드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디자이너분의 작품인데요. 1인용 식탁이라고 가운데에 객석이 있고 360도 방향의 가운데에 무대가 있고 360도 방향의 객석이 있는 그런 공연이었고요. 이때 역시 이때는 실감음악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음원을 제작을 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대를 중심으로 한 객석의 공간감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클램트 앤 뮤직이라고 해서 CGV 영화관에서 진행됐던 그런 작품인데 그 용산에 있는 굉장히 큰 영화관에서 진행됐던 작품이고요. 그 앞에 그 발표해 주신 그 배신희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 영화 스크린에 그 영화 작품을 투사를 크림티의 그림을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무대 위에서는 피아노와 성악 공연을 진행하는 그러한 공연이었었는데 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 영화관에 사용되는 그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피아노의 소리들을 마이크로 픽업을 해서 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공연장 극장에 서라운드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그 클래식 공연장의 울림들을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 극장 안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간감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공연에서의 실감음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세팅, 특정한 프로세싱으로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상 이렇게 가상의 공간들을 실제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360도의 소리의 전달의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 우리가 기존의 공연장이나 또는 이렇게 극장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그 클림트의 뮤직 공연 때의 무대 위에 피아노의 배치와 마이크의 위치이고 공연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작년 말 올해 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되었던 그 DDP 건물의 벽에 투사했던 서울라이트라고 하는 행사의 장면입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 그 시스템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들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 음향의 경우에도 총 28개의 포인트의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실험음향들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그 DDP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요 공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동대문 그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스피커 시스템들이 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원이 그 아래에 있는 광장인데 이곳을 360도로 삥 돌아서 12개 포인트의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소리의 움직임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컨셉은 이 앞쪽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스피커 시스템 어레이를 통해서 소리의 위치감들을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아래쪽에 있는 광장에서도 조금 더 실감 있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그냥 단순하게 재생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소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의 움직임들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작품을 담당했던 레피 가나돌 씨도 와서 소리를 들어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칭찬하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에서도 본인이 연결되는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함께 이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공간에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스위트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개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리의 실감음향들을 구현을 할 때 그것이 모든 공간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의 공간의 느낌들이 최적화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약간 빗겨는 위치의 관객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렇게 독립적인 음원들로서 공간에 펼쳐져 있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객들에게 훨씬 더 충분히 자연스러운 소리의 느낌들과 그다음에 공간감, 위치감들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이외에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제 공연을 실감음향으로 온라인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작 방법과 그 다음에 전달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작의 기술들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달 과정들, 그러니까 신호 전달에 있어서 지금 딱 스테레오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소리의 전달 과정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런 이제 그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전달의 한계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큰 장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좀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공연의 그 온라인화에 있어서도 그런 실감음향화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매니 대표님 뭐 Q&A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공연장과 공연의 그 실감음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고민들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한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연이 온라인화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공연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온라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오프라인 공연의 대체제가 아니고 또 다른 장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은 이러한 그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거나 또는 잠잠해져서 다시 그 일반적인 그런 대면 공연들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라도 그 대면 공연과 함께 비대면 공연이라고 하는 장르가 새롭게 세팅이 되고 이것이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그 매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전적인 환경, 자본, 그 다음에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파워 때문에 실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의 공연 제작자들은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얻어들일 수 있는 반면에 사실은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공연들은 실제로 그 비대면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 그 표현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그 다음에 제작비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비대면 공연 하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굴리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비대면 공연 자체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공연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그 공연에서의 실감음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굉장히 공연 산업을 활성화시킬 견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러한 음향, 소리의 실감음향화라고 하는 것이 공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들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수영 대표님께서 지금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음향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실외,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이제 어떻게 실감 음향을 만들어내면서 그 실내에서 똑같은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낼 것이냐,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떤 음장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는 확장이 금방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음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난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우리 이지훈 교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되게 뭐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게 그 공연업체 심사로 이렇게 가보면 그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공연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발표자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풀어보겠다, 어떻게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다 보니까 그 스피커들을 되게 많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많은 스피커들이 들어갈 건데 계속 발표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림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요거를 가운데 센터에다가 넣고 스피커를 가운데 센터에 넣어서 이제 양쪽 방향, 앞뒤 방향, 위 방향까지 이렇게 만약에 소리를 나게끔 하면
스피커의 어떤 그 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앞에랑 지금 보니까 뒤쪽에는 스피커를, 뒤에도 있습니까? 이거 아까 보기에는 안 보여가지고, 원래 뒤쪽은 안 갖다 놓는가 싶은 생각도 했는데, 그 다음에 스피커를 위쪽에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혹여나 이제 그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가 혹여나 또 거기 부딪히는 경우라든가, 아까 야외 그 공연 그 보여주실 때 보면 그 산발이 해가지고 스피커를 세워놓으셨는데, 보통 이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막 또 밀집되다 보면 이게 또 쓰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해서 설치했을 때 어떤 그 효과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되게 궁금하고요. 그럼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공연장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사각형이라든가 뭐 직사각형 형태의 공연장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공연장을 가보면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좀 뭐 삼각형 형태로 돼 있는 경우, 좀 다양한 형태의 공연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스피커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소리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제일 그 감동을 먹었던 게 언제냐면, 그 일본에 보면 사바이안 쪽에 가면 그 공룡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돔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진짜 그 공룡이 저쪽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시조새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진짜 주라기 시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형태가 좀 다를 때도 스피커의 어떤 위치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공명적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어떻게 또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한 것이 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스피커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렇게 사방으로 소리가 나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스피커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실감형에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귀가 가지고 있는 차이들을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VR이나 AR 같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가지고 소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귀 안쪽으로 그 전달되는 가상의 소리의 음장들을 프로세싱해서 두 개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쉽다고 하면 좀 굉장히 큰 난제들이 더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공연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방향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위치에서 소리가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나더라도 결국은 모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같은 방향에서 전달을 받는 것은 그렇게 그 같은 방향의 스피커가 있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사실 주로 야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공연장에서의 시각음향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서라운드 스피커들을 사용을 해서 효과들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이제 그 국내에도 국립극장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립극장 역시 지금 그렇게 실감음향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피커 시스템의 인프라들,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들을 공연장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연장들이 조금씩 바꾸게 되면, 그러면 공연장의 스피커들이 바닥에 걸리거나 튀어나와서 불편하지 않고 벽 안에 매립되어 있거나 벽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적절한 위치에서 소리의 360도 방향의 소리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스피커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 임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 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미니멈들이 보통 스위스와서부터 15도 각도, 그 15도 각도면은 한 면에 한 6개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방향감들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 현재 있는 공연장에서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있다면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임시로, 그리고 또 가설로, 만약에 이제 아까 스탠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공연장에서는 복도에 스피커를 스탠드로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덕숭 석조전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 그 스피커가 설치된 공간은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있어서 관객들이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공공 공연의 경우에는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잠깐만 죄송한데 어떤 거였었죠? 공연장 형태. 형태.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피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이 스피커 프로세서들이 하는 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정형의 스피커 시스템 하에서도 그러한 소리의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사각형이 아니라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건 관객석을 중심으로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프로세서들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정면을 있을 때 정면 측방향 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시조새가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 위치에 시조새가 있다라고 하는 시조새의 소리들이 위치감을 스피커가 이렇게 있던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 프로세서들이 하는 일이고요. 스피커의 위치와 각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해석해서 그 시간차이나 레벨이나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소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러한 프로세서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고려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형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도 결국 스피커만 설치만 되면 얘를 가지고 다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런 스피커 시스템들이 그 나름대로의 원칙들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잘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한 공간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이것 때문에 쓰여지는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음향 시스템을 다루는 테크니션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싱이지만 그것이 어떤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공연 하나 할 때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프로세서는 한 대가 모든 걸 다 한 대만, 커버합니다. 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스피커가 많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개는 적게는 한 48개 아웃에서부터 많게는 128개까지 그 정도까지의 스피커를 프로세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사운드는 이제 다른 영상 미디어에 비해서 좀 덜 발전할 줄 알았는데 모노에서 스테레오, 그다음에 돌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실감음향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한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게임에서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사에서 입체 음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5.2 채널로 막 개발을 하거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급 음질을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는 PC방에서 많이 소비하는데 2채널만 쓴대요. 네, 안 주는 거죠. PC방에서. 자기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소나 공간의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런 입체 음향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소비의 어떤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다 변화해 가겠지만, 소비자 행동들도 지금 이제 이 장비나 이런 설치, 공연하실 때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아니면 맥락 때문에 좀 굉장히 달라졌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게임 개발하거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창작하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 때문에 달라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온라인 미디어로 제작 시 실감 음향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많은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일반적인 유저가 접근할 때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1인 미디어 이제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실감 음향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아마. 네, 일단 그 맥락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큰 프로젝트만 진행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소규모 연극 작품에서 저예산으로 연극의 사운드를 실감음향으로 제작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뮤지컬과는 달리 일반적인 연극의 경우에는 배우가 마이크를 차지 않습니다. 즉 크지 않은 공간에서 배우는 육성으로 그 연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효과음이나 공간의 소리들만 그러한 입체적인 소리들을 전달을 하면 되는데 소극장의 경우에는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스피커들만 가지고 최소한 네 방향과 천정에서만 소리가 전달이 되어도 꽤 괜찮은 공간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은 사실은 시각적인 미디어들의 보통 프리오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운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결국은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운드가 공간을 사실 이제 우리의 두 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게 하는 공간과 위치의 지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연장이든 아니면 어떤 작품에 몰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청각적인 공간감이나 실제감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이제 소리에 대한 그런 경험치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그래야 그 사실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아주 크지 않은 예산이라도 사실은 그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할 텐데 실제로 이런 제가 지금 좀 큰 사례들만 얘기를 좀 드려서 그렇지만 그런 이제 실감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장비와 굉장히 많은 스피커가 있어야지만 그 해결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지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피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리고 또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그 어떠한 그 관객들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좀 더 실제 있게 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컨셉만 가지면 그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그 소리의 경험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사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제작에 대한 부분은 고민들을 했다가 사실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커트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경험을 시켜드리고 실제로 이게 크지 않은 그러한 비용들 가지고도 꽤 효과가 날 수 있구나. 이제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저변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질문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1인 미디어 시대에 소리 전달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제작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제작은 실제로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러한 소리의 방향감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도구들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연구로서 진행되어서 무료로 풀려 있는 그런 이제 무료 툴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PC상에서 소프트웨어로 제작할 수 있는 소리의 제작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의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헤드폰을 쓰느냐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듣느냐가 가장 큰 차이이고 이것에 따라서 소리의 실제감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장 쉬운 방법은 헤드폰으로 제한한다 라고 하면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 그 8D, 8D라고 뭐 이야기되는 그런 이제 실감음향이라고 하면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처럼 위치감을 가진 소리들을 360도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이전 그 실감 오디오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용 포맷으로도 이제 전송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장 이런 데서는 스피커 시스템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전송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송 무지 할 말 많은데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온라인 공연과 온라인에서의 실감음향의 전송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체계가 어디냐면요. 저희 그 UHD TV 있죠. UHD TV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무슨 그 케이블 말고 안테나로 만약에 테이프를 수신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MPEG-H라고 하는데요.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22.2채널까지, 그 다음에 하이어드 앰비소닉스까지 그 현존하는 가장 보편적인 입체 음향 솔루션들을 모두 담을 수 있고요. 전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송받으면 내가 헤드폰으로 듣느냐, 그 다음 TV로 보느냐, 그 다음에 5.1채널 스피커를 갖고 있느냐, 집에서 뭐 7.1.4채널의 스피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소리들을 전달을 해주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UHD TV에서의 전송 체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퀄리티로 입체감 있는 소리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것이
사용자에 따라서 맞춰진 소리들로 전달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인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이게 너무 갑자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공연의 온라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 이전에서는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컨텐츠를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공연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극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제 아르코에서 지원했던 작품들만 그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일부 전달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운드에 대해서는 제대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전달되는 상황은 단지 그냥 스테레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관객들이 무엇을 통해 소리를 듣느냐. 만약에 그것이 헤드폰이다 라고 하는 것만 규정을 해도 굉장히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헤드폰을 통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헤드폰을 통한 입체 음향 방식들은 PC 안에서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험들을 지금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실제로 이제 그 집에서 그 온라인상으로 미디어를 감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그런 실제감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헤드폰이냐 또는 스피커냐라고 하는 형태로 이 틀을 벗어나면서 사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약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논의들을 사실 그것들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은 이미 답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 지금의 플랫폼 상에서 녹아져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제작 방식이나 기타 등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 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분야 세미나는 이제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공연 쪽에서 영상 분야라든지 그 음향 분야가 어떻게 이제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두 이제 연사께서 후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야라든 적용에 대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을 많은 그 회사들, 공연하는 그 뭐 단체들 이런 데서 적용하고 이거 갖다 이제 발전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본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용으로 이제 같이 만들 수,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개발, 뭐 R&D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준과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대한 어떤 그 지원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 많은 이제 현재 이제 공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 문화예술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르로서 이거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온라인 콘텐츠 공연 이런 콘서트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토론까지 오신 두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2차 교육분과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이제 곧바로 이어질 그 정책 분야의 세미나는 4시 30분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셨다가 예, 그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막 사인이 막 들어오는데 저희 이제 교육분과 세미나 이제 세 번째 세미나는 11월 11일 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육분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처음 1차 세미나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는 이렇게 공연 예술에 대한 걸 봤고 3차에서는 이제 그 제조나 이런 부분 훈련 교육 분야 훈련 시뮬레이션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 박물관 전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분야는 11월 11일 날 그때 이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